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법승TV, 법으로 승리한다. 법으로 승리한다. 법승TV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습니까? 아직 제가 오는 사이에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 안, 예, 예, 야간 조사를 동의한 것 같습니다. 야간 조사를 동의했어요? 네네, 9시 넘어서 조사를 하려면 인권 수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네. 동의가 있어서 늦게까지 12시까지 조사 받겠다라고 해야지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지금 계속 조사받고 있는 네네. 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곧 나온다 그러면서 이 좌파 국회의원들이 몰려오고 야단 법석이 났다 그러는데. 열람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조서 열람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이가 오늘 조사는 잘 받았답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오늘 아침에 그 생방송으로 이제 중계가 되고 있는 현장 네. 상황을 보고 이제 입장문 발표하는 거는 제가 직접 봤는데요. 예. 딱 네 글자 떠올랐습니다. 예. 적반하장. 이재명이 나왔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적반하장. 네. 예. 도둑놈이 오히려 도둑질을 한 거 아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고요. 거기에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막 소환해서 예.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레벨에서 욕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한때 이제 같은 당인 민주당의 대권 주자였던 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안희정 전 지사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봐도 이게 레벨 차이가 현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직 안 나왔다 그러는데 댓글에 나왔다고 또 댓글을 올리셔가지고 네. 그래요. 이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제3자 뇌물죄가 어떤 죄입니까? 일단 직무상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관계되는 그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3자에게가 직접 뇌물 자체를 이제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이제 제3자 뇌물이라고 합니다. 쓰리 쿠션 돌리는 거? 쓰리 쿠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 곳에 쓰게끔 좀 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네이버나 뭐 차병원이나 두산이 이 성남 FC에 예. 지금 후원금을 냈는데, 네네. 그런데 그 중에는 다른 제3의 단체를 통해서 준 데도 있잖아요. 예. 네이버가 그렇게 했죠. 네네. 어쨌든 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준 것이 이재명이에게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의 성격이 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제3자 뇌물죄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 예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학교에다가 잔디를 깔고 네. 대학에 입학했다. 이렇게 되면 부정 입학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네. 학교에 이익이 되고 분명히 학생들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위반해서 정상적인 입시 사정을 거치지 않고 입학했기 때문에 입시 부정이 되고요. 그렇게 깔아서 들어왔다라고 해도 배임 수재가 되고 배임죄가 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문제를 좀 더 적용을 넓게 보게 되면 네. 이 공무원 자체의 불가 매수성, 그러니까 공무원은 돈으로 매수될 수 없다. 금품이나 향응으로서 어떤 인허가권을 살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법적 이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성남 FC가 돈을 받는 것이 성남시가 기부 체납받는 것과 똑같으냐?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하, 예.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로 이 정도의 기부금을 내거나 후원금을 내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뇌물죄 관련된 사건들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 기업결합 심사하면서 내가 다니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네. 좋은 생각으로 한 10억 정도만 시주하시오.
했는데 그거 제3자 뇌물로 처벌됐습니다. 또 안성시장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골프장 인허가권 해주면서 우리 시 체육회 기금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 기부 좀 해주시오. 그것도 제3자 뇌물로 처벌을 한 사례가 네네. 대법원 판결로 존재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산지 전용 허가해달라라는 이 민원을 받고 나서 그러면 그 업자시니까 시청 앞에 나무가 좀 부족한데 나무 좀 심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사안도 강릉시청 공무원한테 제3자 뇌물 적용했습니다. 자, FC 서울에다가 FC 서울이 아니죠. 성남 FC에 돈 준 거. 이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구조가 다르다고 느껴지십니까, 박사님? 똑같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지금 오늘 주장한 내용은 택도 없는 소리를 했다. 그래요. 말씀드릴 자,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검찰이 오늘은 이재명이를 이제 불러서 수사하고 예. 일단 내보내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 예. 그리고 계속 부인하는 걸로 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네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 해당되는 내용과 해서 체포동의안도 거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여기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하고 바로 불구속 기소로 갈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당 사안이 제3자 뇌물로 됐을 때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 이 제3자 뇌물죄가 형법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네.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에 이제 가중처벌 구속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지금 지급받았던 금액 자체가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들 아닙니까? 1억 원만 넘어도 수뢰액이 이런 것만 넘어도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끔 특가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갈 수는 없고요. 이제 국회에서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부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절차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장 청구는 보통 이럴 때 언제 합니까? 영장 청구는 이제 설은 좀 집에서 쉬고 그리고 나서 설 후에 이제 보자. 보통 이렇게 할 때가 많고요. 네. 오늘 조사를 했으면 이제 진술 조사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주일 정도 고려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검찰청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텐데 설 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아마 체포동의안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설 전에 영장에 관련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내용 관련해서는 아마 설 전국 그러니까 설 그 연휴 내내 아마 밥상머리에 올라가는 그런 주제로도 삼기에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방송 중에 지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김성태가 태국에서 잡혔다고요? 예, 잡혔답니다. 네. 예, 이 김성태가 잡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실제 영장에 기재됐던 내용들, 또 공소 사실과 관련돼서 관련성이 있다고 나왔던 진술들, 이것들이 전부 다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검찰하고 이제 수사 관련된 선처 요구하면서 선처해 준다고 한다면 뭐 스스로 들어갈 용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변호인들 또 본인 여러 가지 진술을 어떻게 협조를 해서 사실관계로부터 가장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시시각각 계산하고 있는 상태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검거 소식이 이재명한테 띵 하겠네요. 지금 조사받으면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내용도 아마 조서에 기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김성태와 이재명과 그 연루된 사건들이 여러 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화영 씨 구속된 사안 관련해서 대북 송금 문제, 이 문제도 지금 걸려 있는 문제고, 사안 관련해서 법인카드 사용했던 문제도 연결고리가 있고요. 지금 또 거기에다가 쌍방울하고 KH그룹 관련된 문제로 해서 강원도가 알펜시아 문제까지도 또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다 연결돼 있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지금 고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술을 하고 이야기가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진술 보강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망갔다가 외국에서 잡히면은 가중 처벌입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 자체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네. 증거인멸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네. 보고 사안 자체에 있어서 이 사법기관 자체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네네.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죄증을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뿐만 아니라 반성적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요구하는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무시했던 상황이니까요. 네. 이 점에서 반성을 덜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뭐 라임 사태 김봉현 씨 사안을 예. 보시면 뭐 그거는 정상관계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만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법조계 언론계 로비 또 법조계 언론계 그렇죠. 예. 이 법조계는 현직 판사 두 사람이 김만배로부터 상습적으로 술을 얻어먹은 것 같은 정황이 확인됐다는 거죠. 네네. 예. 자, 지금 뭐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 현직 부장판사이신 분들이 이제 네. 향응을 계속 제공받으신 거죠. 부장판사면은 어느 정도 지위입니까? 부장판사라고 하면 재판을 소송 지휘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판결과 관련돼서 사실은 항소심 또는 1심 합의부 사건들 네. 그걸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사실은 백인대장,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그래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법원에서 지금 이제 뭐 법조와 관련돼서도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 법관 대표회의 같은 걸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장판사 분들이 사법부의 주력이다. 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미들필더를 다 장악하고 있는 네.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앞으로 앞뒤 미래로 고려해 보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대법관 또 이렇게 지명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사람들이 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데 네. 두 사람이 마시면은 400만 원 나오는 유흥주점이라 그러던데. 그럼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아리따운 여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양주만 400만 원어치 먹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예. 아니 거기에 김만배 이런 걸어놓고 그냥 먹고 가면은 김만배가 계산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요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전설 속에 있었던 얘기는 들어본 바가 있었는데 예. 예, 현직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용감한 분들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나 이런 참. 예. 뭐 원래 김만배가 법조 출입 기자여가지고 뭐 박영수라든지 권순일이라든지 이거 다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영입해서 뭐 하고 50억 클럽에 가입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법조 쪽에 현직 판사들도 좀 커넥션으로 엮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리했던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관리 당한 것 같아요. 네. 이 현직 판사들이 네. 한 명은 이제 그 사이에 변호사가 됐고 한 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모양인데 네네. 이 사람이 근데 뭐 허위사실 유포하면 법적으로 엄단하겠다 막 이러고 큰 소리를 치대요? 그렇습니까? 예. 사안 관련해서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조사를 받아보면은 이제 그 내용은 금방 드러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 갖고 사실은 출입한 특정 유흥주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특정 유흥주점과 관련된 증거 자료나 뭐 자료는 차고 넘칠 것이다. 유흥주점에 일하는 사람의 전화해서 예. 이 두 판사의 전화번호가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럼 뭐 영장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이 혐의가 적용이 됩니까? 뇌물죄입니다. 뇌물죄입니까? 네. 예, 뇌물죄입니다. 예. 음. 뇌물죄 상태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뇌물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네. 근본적으로 이제 청탁금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탁금지법상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청탁금지법 이게 꼭 사건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대가성이 전혀 없더라도 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바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기자들을 또 뭐 엄청 공을 들여서 관리를 했어요. 예. 예, 언론사 간부였다가 퇴직했던 사람들을 뭐 거의 저 화천대유 천화동이 내 무슨 고문으로 위촉을 해갖고서 돈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네. 뭐 몇 억에서 몇 천만 원씩. 예.
그리고 현재 한겨레 중앙 한글보 언론사 간부들한테는 돈도 거래가 있었고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잘 안 보이는 예. 이런 거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기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도 사실은 이제 언론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론사에 있는 공직자 등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그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으로서 현재와 같은 금품형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탁금지법이 이제 2016년도 네. 9월 28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예. 그 시행 이후의 일들이 다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네네. 경합이 되니까 4년 6개월까지 네. 이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오고요. 음흠. 전부 다 수사 대상이 되고 네. 사안 관련돼서는 뭐 금액 자체를 갖고 이제 뇌물죄 적용 문제는 안 되지만 또 이제 배임 수재 의 문제가 또 있고 또 기사를 직접 썼다라고 네. 한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 행위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해자는 언론사가 직접 되는 거고요. 네. 언론사는 근본적으로 그 언론 기자나 또는 편집자가 돈 받고서 부정한 기사를 쓸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더 나아가서 배임 업무상 배임죄 이 문제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언론 기관에 지금 광범위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또 언론기관 공문을 이제 영입한다라는 건 사실은 언론을 상대로 로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서는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사 대상은 상당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김만배가 뭐 언론계의 선배 후배 하는 사이의 기자들을 예, 데리고 골프를 치면서 뭐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고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이 진술도 좀 나와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요. 예. 그것도 다 이제 향응 제공 형태가 돼 골프장에 가서 뭐 필요한 경비를 다 대주는 거 이런 행동도 청탁금지법상에 다 위반 행위입니다. 예. 그리고 금전적인 돈을 나눠줬다. 그것도 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광범위하게 이런 일이 반복됐으니까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돼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문제로 이제 수수한 분들과 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그 청탁금지 행위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길고 많은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죄 일람표가 이제 구성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만배가 정영학이 녹취록에서 확인된 발언 같은 걸 보면 네. 야 기자들 구워 삶아서 기사 안 나오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다가 예. 이게 이낙연이 쪽에서 터트리는 바람에 막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김만배가 했다는 얘기 중에는 네. 2025년에 이재명 측 지분을 돌려줄 계획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돌려주면 이런저런 법적 문제도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된 상태니까 네. 안전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 진술 자체가 지금 이제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 약간 맛이 묘한 부분이 아하, 있습니다. 예. 왜 묘한 부분이 있냐면 일단 2025년이라는 게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느낌도 있지만 아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해갖고 그 문제에 대한 돈을 그때 가서 줘야 되는 문제인가? 이런 좀 맛이 좀 약간 묘한 예. 게 있고요. 예.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정영학 씨한테 이런 얘기를 설명을 정영학은 회계사기 때문에 돈 문제를 까다롭게 따져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또 그 뒤에 또 해설이 또 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요. 그렇게 얘기가 붙는 상황인데 그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유동규에게 그냥 준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동규내. 네, 동규내라는 표현은 이제 해석이고요. 예. 유동규에게 준다, 유동규에게 준다는 표현인데 유동규 씨가 거기 이제 구조를 정영학 씨가 그렸던 그런 그림 자체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예. 김만배 씨가 중심에 있고 정영학 씨나 또 유동규 씨가 있는 것과 별개로 정진상, 김용, 또 유동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가는 그 길이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 그림 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이 로비 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네. 유동규에게 준다. 네. 이 표현 자체가 동규내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재명에게
전달될 돈이다. 이런 음. 표현이라는 맥락이 좀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약점은 여기에 보강이 돼야 될 부분들이 아마 이제 김성태 지금 회장을 네.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변호사에게 돈을 대납해주고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음. 그냥 이재명 대표만 신나게 즐길 수 있게끔 돈 대주는 바보 호구 역할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약점을 틀어주겠죠. 음. 약점을 틀어주려면 제일 좋은 것은 그 실제로 변호사하고 이야기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생생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거나 자료로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이제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를 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이제 한다라고 하고 실제의 사안에서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자금 사정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해서 목덜미를 쥐고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 뭐 의원들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걸 보면 여기서도 김성태 회장이 대납만 해주고 본인은 좋은 사람만 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자선봉사자는 아니죠? 왜냐면 그분이 자선봉사하려고 쌍방울에 개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대한 이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 이해관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버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예. 아마 약점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질문에 김성태가 체포는 됐는데 바로 소환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인도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태국에서 체포가 됐으면 네. 태국의 법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것이고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 인도 절차를 예전에 그 프랑스를 이제 고려해 보시면 예전에 그 신천지 사건 터졌을 때 네. 송환 절차 거치기 위해서 법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채널들이 막 가동이 돼 갖고 예. 그다음에 뭐 거부되기도 하고 소송도 붙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태국 같으면 한국의 어떤 국가적인 영향력이 좀 크고 예. 또 법 절차와 관련돼서 뭐 태국을 비할 마음은 없지만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 간첩 사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제주, 창원, 전주, 뭐 또 서울 예. 이런 몇 군데에서 지금 하나로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간첩단 사건이 지금 이제 적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예. 예, 국정원 요원들이 이거를 5년 이상 쭉 추적해서 지금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문재인 정권 때 일시 중단됐었대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수사가 재개가 돼서 네. 여기까지 왔다는데 이게 간첩 수사라고 하는 게 원래 그 특성이 좀 있죠. 이게 이제 제 선배님 중에서도 이제 국정원에 있다가 네. 검사를 하시게 된 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원래 연수원을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10년 이상 해도 이게 대공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왜 어렵냐 그랬더니 사실 이게 장기간 수사를 해야 되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인지 아니면은 이게 어떤 공작 관계로 형성이 된 것인지 네. 또 어디까지 이제 이 지령을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것인지 또 방조하고 있는 관계인지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단순하게 심증 갖고 처벌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예. 북한이나 가능한. 잘못하면 대치기 당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보면 반박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많이 매장당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 유성씨 사건 관련해서도 네. 지금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 있는 이시원 검사 여기에 관련해서는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양분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국정원과 검사가 짜고 말도 안 되는 간첩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이제 상당히 여태까지 많이 지배적인 의견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 네.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의견은 네. 이시원 검사가 억울하게 당한 거다. 예, 그래요. 네, 대치기 당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 예. 문제고 그 내용 관련해 갖고서는 그 문서들 받을 때도 사실은 중국 측에서 협조할 때 진정 문서다라고 확인을 해줘서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 법정에서 네. 그게 진정 문서가 아니다라고 뒤집어지면서 간첩죄가 전부 무죄가 나는 그런 구조가 네. 돼서 네. 이게 사실은 무고적 허위 사실로 구성된 문제가 되고 증거 관계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만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된 것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수사라는 게 사실은 자기의 어떤 모든 커리어를 걸고 네.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또 거기다가 그 간첩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 뭐 영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고도의 지능도
또 이 머리를 써는 이런 게임들을 그렇죠.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신입생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도둑놈들은 도둑질하는데 목숨까지 걸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첩들은 간첩질하는데 목숨을 건다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범죄예요. 그렇습니다. 접근도 달라야 되고 이것을 그 증거를 확보해서 법정에 세우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첩 수사는 그냥 아무 수사가 아니라 데려다 놓고 해라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영화도 이제 몇 개가 좀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독립투사들을 다뤘던 밀정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하정우하고 한석규 씨가 주연을 했던 베를린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런 문제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경찰과 관련돼서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신입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대공수사의 문제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네. 사실 공작은 해외에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 인도, 유럽 뭐 사방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미국에서도 사실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LA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을 관할 경찰서 56개 관할 경찰서에 나눠서 이렇게 해서 그 관할 구역 지켜가면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간첩 날아다니고 우리 저 수사망은 기어다니는 거지.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되면 사실은 이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해놓고 자수하는 간첩도 사실은 공소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예. 특히 지금 이번에 캄보디아가 얘기가 많이 되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다 사회주의 정권이거든요. 공산당 정권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솔직히 다 좋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 공산당 국가들끼리는 이 당대당 이 관계가 굉장히 긴밀합니다. 네네. 이게 당 우위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 우리랑 국교를 맺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했지만 그와 별도로 베트남은 북한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공산당끼리는. 예. 캄보디아도 그렇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북한 공작원들이 솔직히 아주 좋은 데죠. 네네. 거기에다가 앙코르와트는 관광지니까 예.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 활동가들이 관광 위장해서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북한 공작원 만나서 3박 4일 동안 비트에서 교육받고 예. 공작권 받고 예. 이러고 와서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예.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찾겠냐고요. 해당 사안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그거를 추적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예. 이미 이제 그 동선을 예측을 해서 네. 의지를 갖고 사실은 추적 관찰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블라디보스톡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네. 거기에는 뭐 탈북자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북 삼성 여기도 사실은 뭐 거의 북한 사람들 자유롭게 왔다 갔다는 못하지만 북한 정부의 지령받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예. 뭐 중국 전체에 관련해 갖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혈맹 관계인데 네. 뭐 대한민국 고려해 갖고서는 그런 첩보 활동하는 데서 우리나라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예. 그거를 대한민국 경찰이 거기까지 관리한다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조직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조직에서 사실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될 수 있느냐? 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체를 2024년도에 완전히 해버리겠다 네. 하고 나서 2024년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되고 예. 제가 사실 뭐 변호사이긴 하지만 아무리 뭐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미향에 대해서 검찰이 5년 구형했습니다. 네. 그 구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 작게 나온 거 아니고. 뭐 구형 자체에 대해서는 작다라고 말씀을 막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적 유형 관련해서 이제 5년 구형을 했는데 사실은 뭐 한 7년 정도 구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민주 국가고 검찰 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여태까지 구형했었던 사안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다르게 또는 중국하고 다르게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엄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도 네. 그런 적법 절차의 선상을 정상 관계까지도 고려해 갖고 해야 되는 좀 수사기관 자체가 피곤하고 법원도 알겠어요. 피곤한 이런 이제 국가에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예, 이 같습니다. 구형은 이제 우리 주관적으로 때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 해당 범죄 예. 혐의가 정하는 최고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최고형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면 상당히 그 범위 안에서는 높은 형을 구형한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건 그거고, 이게 지금 윤미향이가 1년 4개월 밖에 안 남았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예. 그 지금 아직 1심도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1심에서 뭐 의원직 박탈에 해당되는 징역형이 나왔다 치더라도 네. 이 2심 항소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몇 달이나 또 지나갈 거고. 최소한 6개월 정도 끌릴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유죄가 나도 대법원 상고할 거고. 예, 짧아도 4개월 정도 걸릴 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 다 채우는 거 아닙니까? 뭐 맥시멈 채워도 한 3, 4개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죄를 진 자가 예. 이런 식으로 사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네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건을 이렇게 몇 년씩이나 끌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재판을 끈 것도 사법부지만,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도 미적미적했어요. 문재인 네네. 정권 때. 네네네. 이게 다 공범들이라고 좀 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송철호 같은 거 보세요. 예. 저게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미 4년 다 임기 채우고 예. 월급 다 타먹고 예. 지난번에 선거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지금 백수지 붙었으면 지금도 시장일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사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법 관련돼서 재판을 할 때 이제 집중적인 심리를 해서 네. 빨리 이제 판결 선고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표성 자체도 상실을 빨리 시키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타당성이 있고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네. 사법제도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있지 않고서는 해결이 되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테면은 이제 좌파들이 지금 다수가로 있는 상황에서는 안 하겠지만 총선에 우리가 승리를 해서 우리가 다수당이 된 다음에는 이런 입법안을 특별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 선출직 공무원, 예.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예. 뭐 이런 선출직 공무원, 예.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급 공무원,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사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1심, 2심, 3심 다 합쳐서 6개월을 넘지 못하게 강제 규정을 한다든지 예. 뭔가 이런 식의 특별법까지도 이게 기본권을 제한하니 많이 하는 논란은 있겠지만 예. 뭐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공직으로서 공무담임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요. 예. 이분의 어떤 범죄적인 행동과 네. 그 자격 또는 판단,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최근에도 사실은 그 정족수가 모자랄 수 있는데 한 표를 행사하셔갖고 또 법안이 뭐 그렇죠. 통과되고 이런 예. 것들을 우리가 또 언론상으로 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절차라는 게 이제 신속하게 만들 때의 어떤 필요성에 부응만 하게 될 때는 또 거기서 생각 못했던 부작용을, 왜냐,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그렇죠, 또 나올 그렇죠.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을 사실 잘 고려해서 형평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 중에 조가치관광님이 의원직 상실하면 임기 마치더라도 4년 동안 받은 세비를 추징합시다, 이런 댓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 내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예.
의결과 관련된 것들은 무효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지나간 그런 뭐 효력이 발생된 법안 그렇죠. 예. 이런 것들 국정감사했던 걸 다 무효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네.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면 세비를 빼앗고 보좌관들 관련해서 나갔던 금액 국고 지원했던 것들도 전부 다 네. 환수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예. 좋은 방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경우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뭔가 지금 이대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재판을 질질질 끌고 예. 기소할 걸 기소하지 않고 네. 수사를 대충대충 하고 네. 이래서 무너진 사법정의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 지연된 정의는 사실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예. 법원이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사실 많이 지연되고 있고 네. 사실 국회의원 4년 임기 내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국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지켜보게 된다고 한다면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렇게 부정의한 결과를 갖고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네. 라는 이제 불법적 정서가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이런 제도적인 반영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제가 이제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실은 오늘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남편분이 김삼석 아. 씨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이 국가보안법 네. 위반으로 처벌받으셨었던 4년형 받으셨던 거 있고 예. 재심 일부 받았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죄명은 일부 상당 부분 남아 있었고 네.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던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 삼겹살 연루가 파티 됐었습니다. 하면서 예.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회유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여동생분 김은주 씨도 똑같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로 처벌받았고 그 김은주 씨의 남편도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정의기억연대라는 그 조직이 이게 당연히 이제 성노예 사건에 대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네. 그걸 넘어서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북한 여성의 인권 침해 상황 또는 탈북한 여성들의 중국에서의 어떤 성노예 상황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눈 감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략적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닌가 예.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많이 좀 놀랬고요. 단순한 의원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적인 구도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이런 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화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법으로 이긴다는 법성 TV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승우 변호사의 법성 TV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